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정말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일이 터졌습니다. 알리바바가 JP모건이랑 손을 잡고 달러랑 유로를 토큰화로 만들어서 결제에 쓰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건 그냥 게임 체인저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아예 경기장 자체를 바꾸는 수준이죠. 맞아요. 경기장 자체를 바꾼다는 말이 딱이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물건값 보낼 때 온갖 복잡한 은행들 다 건너뛰고 블록체인으로 몇 초 만에 끝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엄청난 소식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알리바바는 많고 많은 기술 중에 토큰화된 예금을 골랐는지, 또 수많은 은행 중에 왜 하필 JP모건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10년의 글로벌 무역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변화인지 알려면 지금 우리가 쓰는 방식이 얼마나 불편한지부터 이야기해야겠죠? 바로 그겁니다. 사실 저도 해외로 송금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수수료는 비싼 건지 늘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 미국 바이어가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사고 중국 공급업자에 돈을 보내는 지금의 과정, 상상만 해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상상 이상입니다. 돈이 정말 멀고 험한 길을 떠나요. 먼저 미국 바이어 은행에서 돈이 출발하죠. 그럼 이게 바로 중국으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뉴욕 어딘가에 있는 중개은행을 한번 거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국제은행 간 통신망인 스위프트, SWIFT를 통해 나 돈 보낸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다시 홍콩 같은 금융 허브에 있는 또 다른 중개은행을 거쳐서야 겨우 중국 현지은행에 도착합니다. 세상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공급업체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돈 한 번 보냈는데 은행을 4군데나 거친다고요? 제 돈이 지금 어디쯤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 짧아도 이틀, 길면 닷새까지 걸리는 게 당연하고요. 거치는 은행마다 통행료처럼 수수료를 떼어가고 중간에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는 환전 과정도 2번 이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돈이 줄줄 셀 수밖에 없는 수십 년 된 낡은 파이프라인인 셈입니다. 그 낡은 파이프라인을 아예 드러내고 새 길을 깔았다는 게 바로 이번 뉴스군요. 알리바바가 들고 나온 해결책이 바로 토큰화된 예금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JP모건이 만든 JPMD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토큰화된 달러와 토큰화된 유로를 쓰는 건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거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슷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어요. 은행 잔고를 그대로 옮긴다는 개념은 흥미로운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랑 다른 게 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나 서클 같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들이 보유한 달러 자산을 담보로 하고요. 반면에 토큰화된 예금은 JP모건 같은 은행이 고객 계좌에 보관 중인 실제 예금을 1대1로 디지털화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랑 가치가 연동되는 상품권이라면 토큰화된 예금은 내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 그 자체를 디지털 형태로 바꿔서 바로 상대방 주머니에 꽂아주는 것과 같아요. 와, 상품권과 현금이라니 비유가 그냥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현금을 쓰면 아까 말한 그 낡은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모든 게 사라지고 초고속 하이웨이만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제 시간은 며칠에서 단 몇 초로 줄어들고 수많은 중간은행들이 사라지니 수수료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죠. 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 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엔진을 블록체인으로 바꾼 일종의 업그레이드인 셈이죠. 듣다 보니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알리바바 정도 되는 거대 기업이라면 그냥 테더나 USDC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을 써도 됐을 텐데 왜 굳이 JP모건과 손잡고 토큰화된 예금이라는 어찌 보면 더 복잡해 보이는 길을 택했을까요? 바로 리스크 때문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거든요. 안정성? 네.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계속 바뀌고 있고 발행사가 민간 기업이다 보니
회계 처리나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규정 준수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어느 날 갑자기 규제 당국에서 전화가 걸려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는 절대 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반면 JP모건의 토큰화된 예금은 어떤가요? 발행 주체가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를 받는 JP모건 은행이고 모든 거래가 기존 은행법 안에서 처리됩니다. 감사,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가 모두 명확하죠.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의 속도와 효율, 이라는 혁신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규제라는 가장 큰 골칫거리는 피하는 완벽한 선택이었던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JP모건이 이런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낸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꽤 오래전부터 이 분야를 준비해온 걸로 아는데 이번에 사용된 JPMD라는 인프라는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JP모건은 정말 오랫동안 칼을 갈아왔어요. 이미 수년 전부터 기관 투자자용 디지털 화폐인 JP코인을 만들었고요. 오닉스라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토큰화된 담보를 주고받는 시스템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아, 이미 다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JPMD는 바로 그 모든 노력의 집약체예요.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여서 그들끼리 토큰화된 예금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일종의 폐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핵심 엔진인 거죠. 그렇군요. 이미 그들만의 리그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기술을 이제 알리바바라는 실제 상거래 무대에 올린 셈이네요. 그럼 이제 미국 바이어가 중국 공급업체에게 돈을 보내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그 과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해집니다. 미국 바이어가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JP모건의 네트워크를 통해 토큰화된 달러가 생성돼서 몇 초 만에 중국 공급업체의 계좌로 전송됩니다. 몇 초 만에요? 네, 몇 초 만에요? 공급업체는 이걸 받아서 바로 위안화로 바꾸거나 다른 결제에 사용할 수 있죠. 스위프트망은 아예 거칠 필요가 없고요. 잠시만요. 그럼 이 말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금융의 허파 역할을 해온 스위프트망이 아예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건 그냥 좀 더 빠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물론 당장 스위프트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거래부터 JP모건 같은 민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그 거대한 변화의 첫발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이건 그냥 두 회사의 파트너십 뉴스가 아니네요. 미래 글로벌 결제 표준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에서 JP모건이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날린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달러 토큰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JP모건이 알리바바와의 협력으로 이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간 거죠. 그럼 JP모건이 이렇게 대포를 쐈는데 다른 경쟁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이 전쟁에 뛰어든 다른 플레이어들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경쟁은 이미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미 VID라는 토큰화 펀드를 출시해서 큰 성공을 거뒀고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곳도 블록체인 기반 머니마켓 펀드를 운용 중입니다. 아, 블랙록도요? 네, 시티은행은 시티 토큰을, HSBC는 금 토큰화 플랫폼을 실험하고 있죠. 심지어 일본의 거대 은행인 미쓰비시 UFJ, 즉 MUFJ는 프로그맷이라는 이름의 네트워크를 추진 중인데 이건 일본 내의 모든 종류의 자산을 토큰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와, 정말 쟁쟁한 이름들이 다 나왔네요. 글로벌 금융의 거인들이 모두 토큰화라는 새 전쟁터에 끼어든 셈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알리바바와 JP모건의 협력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사례들이 대부분 금융상품 거래나 내부 테스트 수준에 머물렀던 반면 이건 세계 최대 B2B 플랫폼의 실제 무적 결제에 바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 실제 사용. 네, 이건 개념 증명이 아니라 실제 사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 봐야겠네요. 글로벌 무역이 블록체인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분기점의 시작.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이나 크립토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가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5가지 핵심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달러 시장 전체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JP모건 같은 신뢰도 끝판왕이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들었으니 보수적인 기관 자금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명분이 생긴 거죠.
둘째는 뭘까요, 혹시? 실물자산 토큰화, 즉 RWA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둘째 RWA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된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RWA는 부동산, 미술품 같은 걸 토큰한다는 멋진 개념이었지만 이번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실물 자산인 달러부터 본격적으로 토큰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장 거대한 RWA 시장이 열리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셋째는 자연스럽게 국경 간 송금 방식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바뀔 거란 점이고요. 그럼 네 번째는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기술, 즉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번째 신호는 이더리움이나 그 확장성을 해결해줄 레이어2 솔루션, 그리고 RWA 관련 프로젝트들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돌아갈 고속도로를 까는 기술들이 주목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가 남았네요?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실사용 기반의 폭발적 성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우리 기술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알리바바의 연간 수천조 원에 달하는 실제 무역 거래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용처가 생긴 겁니다. 아, 이건 관련 시장 전체를 다음 단계로 이끌 강력한 엔진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알리바바와 JP모건의 협력은 정말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었네요. 글로벌 무역과 금융의 판을 근본부터 바꾸는 향후 10년을 좌우할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식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큰 규모로 들려올 겁니다. 달러를 시작으로 다른 통화들, 주식, 채권, 부동산까지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시대가 오고 있죠.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을 먼저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다음 시장의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